오현규 선수가 A매치 이후에도 득점 기록을 이어가는데 이번 경기도 교체로 나와서 2골을 몰아넣었어요. 오현규 선수가 오늘 경기는 70분에 교체 투입이 돼서 88분에 첫 번째 골, 그리고 91분에 두 번째 골, 2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현규 선수가 현재 소속팀에서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경기 한 80분, 70분 요때쯤에 오현규 선수가 들어가서 수비를 헤집어 놓고 거기서 득점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오현규 선수가 이번 시즌에 스탯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번 시즌에 33경기에 나왔어요. 교체 투입으로 들어간 횟수가 28번입니다. 리그에서는 27경기 중에 2번만 선발 출장이었어요. 풀타임 경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선발로 나와도 어쨌든 교체가 되어서 나가고 대부분은 교체 투입이기 때문에 그냥 투입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풀타임 경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번 시즌에. 그런데 득점을 리그에서는 7개를 하고 있죠. 재밌는 건 90분당으로 나눠보면 현재 오현규 선수가 59분당 한 골을 넣고 있습니다. 출전 시간이 411분밖에 안 되는데 득점은 7골이에요. 그리고 시즌 전체로 따지면 691분을 뛰었는데 12골을 넣어서 58분당 한 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현규 선수가 기록을 보면 90분당 1.2골을 넣고 있어요. 오현규 선수가 정말 효율적인 경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경기는 또 많이 못 나오니까 경기당 출전 시간은 17.8분밖에 안 돼요. 한 경기에 거의 한 20분을 못 뛰는 거죠. 이제 그만큼 오현규 선수가 마지막에 들어가서 뭔가 변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소속팀에서 못 나오는 건 소속팀에 주전 공격수가 있고 이 공격수가 득점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폴루 아로코다레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18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주전이고 오현규 선수가 이제 백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행크의 핑크 감독이 오현규도 너무 잘하는데 우리 주전 선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오현규 선수가 늦게 나오고 있다. 오현규한테 미안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오현규 선수가 백업으로 나올 때마다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오늘 득점도 어떤 거였냐면 후반전에 들어갔으니까 상대가 약간 지쳐있잖아요. 오현규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저돌적이죠. 그리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약간 지쳐있을 때 오현규 선수가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한 발 더 달려가면서 공간을 활용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득점 장면도 보시면 오현규 선수가 여기서는 약간 먼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수비가 이 선수를 막기 위해서 쏠리게 되잖아요. 그 순간 오현규 선수가 공간을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볼이 앞쪽으로 달려가는 선수에게 넘어가는데 이때 수비가 순간적으로 요 선수에게 쏠리니까 뒤에 있었던 오현규 선수가 재빨리 공간을 찾아서 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센스 있게 오현규 선수에게 넘겨주죠. 그리고 오현규 선수가 상대가 지쳐있을 때 이렇게 저돌적으로 뛰어가니까 상대 수비수가 오현규 선수를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떨어뜨려주는 볼을 오현규 선수가 달려들어서 득점. 그리고 이 득점도 오현규 선수가 요즘에 득점 감각이 참 올라와 있는 게 원터치로 득점을 했어요. 떨어지는 것을 컨트롤한 다음에 슈팅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원터치로 슈팅을 하니까 상대 골키퍼가 아예 반응조차 못했습니다. 두 번째 골은 어떻게 나왔냐면 오현규 선수가 볼을 끌고 심지어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저돌적으로 볼을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오현규 선수한테 아무래도 역습 상황에서 수비가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현규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갈 때 수비수들이 오현규한테 쏠렸습니다. 그 순간 오현규가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아주 좋은 움직임이었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을 때 패스를 보내주고 오현규는 뒷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요 움직임이 참 좋아요. 오현규 선수가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볼을 건네주고 바로 공간을 찾아 뛰어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때 볼을 받는 선수가 그냥 밀어주기만 하면 오현규 선수가 이렇게 저돌적으로 뛰어들어갈 때 상대 선수들은 모두 지쳐있고 오현규는 아주 팔팔한 상태, 그리고 오현규 선수가 이렇게 저돌적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오현규의 움직임을 놓친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오현규 선수가 뛰어들어가는데 이제 뒷공간, 상대 수비수가 앞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일단 움직임도 좋았어요. 요 사각지대로 오현규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뛰어들어가는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오현규가 열심히 뛰어들어가서 여기서 또다시 원터치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오현규 선수가 현재 본인의 소속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행크에서 약간
약간 상대 수비가 지쳐 있을 때 달려들면서 상대를 좀 지치게 만들고 실수를 유발하고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거죠. 오현규 선수를 이번에 너무 안 썼어요. 이번에 오현규 선수가 출전 시간이 오만전에 5분 뛰었고요. 요르단전에는 1분 뛰었습니다. 85분의 교체 투입, 89분의 교체 투입이었어요. 이게 오현규 선수를 뭐 선발로 쓰지 않더라도 이제 오만이나 요르단이 완전히 수비 라인을 내리고 약간 밀집 수비를 펼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현규 선수가 득점 감각도 올라와 있고, 오현규 선수의 장점은 아무래도 마지막에 들어가서 조커의 역할, 수비를 흔들어 놓는 역할이니까 상대가 약간 지쳐 있을 때, 집중력이 떨어져 있을 때 오현규 선수를 투입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오만이라던가 요르단 이런 팀들에게 수비를 마지막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열리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특히나 우리가 요르단전에는 손흥민 원톱을 썼잖아요. 근데 손흥민 원톱을 쓸 때 요르단이 어느 정도는 올라와서 압박을 하니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손흥민한테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상대가 예측을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문제가 되었던 게, 손흥민 선수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건 잘하지만 상대랑 몸으로 부딪히는 순간 버텨주는 거, 이런 거는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왔죠. 3톱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때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고 좌우에 있는 선수들이 살짝 내려오면서 요르단의 수비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2명을. 그러니까 중앙에 있었던 손흥민이 요 공간들로 뛰어들어가는 건데, 여기서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여기서 이미 상대가 이런 패턴이 이제 경기 내내 계속됐거든요. 손흥민이 원톱이니까 손흥민은 공간으로 계속 뛰어들어가고, 손흥민을 막는 선수가 야잔이었어요. 근데 야잔이 피지컬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이제 야잔이 의도적으로 손흥민 앞을 가로막는 거죠.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래서 이 패스가 손흥민에게 들어갔을 때 야잔이 손흥민에게 달려들면서 몸싸움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경합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경합이 안 되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야잔이 골키퍼에게 패스를 줘요. 끊어내서. 그러니까 요 장면을 보면 저기서 만약에 오현규가 있었다면 오히려 요런 장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볼을 넘겨줬을 때 오현규 선수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몸싸움도 잘하고요. 상대 수비수를 괴롭히는 플레이를 잘해요. 저돌적으로 달려들면서. 그러면 오현규가 요 앞쪽에 있었다면 오히려 싸워줄 때 자연스럽게 수비가 끌려 나오는 요 공간으로 오히려 밑에 있었던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고, 이게 그러면 밑에 있는 선수가 오히려 손흥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오현규가 앞쪽에서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을 이겨내면 볼을 떨어뜨려줬을 때 여기서 찬스가 나는 2차적인 찬스를 노릴 수가 있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패턴을 오현규 선수가 지금 벨기에 리그가 뭐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5대 리그를 제외하면 벨기에 리그가 그 다음 순번부터는 포르투갈 그 다음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오현규 선수가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오현규를 마지막에 좀 안 썼을까? 이게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요르단이 특히나 그 우리랑 했을 때 손흥민 원톱이 등을 지는 플레이를 장점으로 가지지 않는다라는 걸 아니까 어느 순간부터 약간 달려들면서 압박을 했어요. 왜 이렇게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냐? 의도적으로 골키퍼나 수비수의 롱킥을 유도하는 거죠. 롱킥을 유도하면 아무래도 공격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였거든요.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때 상대가 또 달라붙어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뒤에서 넘어오는 볼을 등을 지고 받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 여기서도 볼을 너무나 쉽게 뺏기는 장면이었죠. 근데 저기에 만약에 빠르게 이제 홍명보 감독이 결단을 내려서 손흥민 원톱을 쓰다가 잘 안 통하면 후반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오현규를 투입해서 저기서 뭔가 오현규를 통한 이제 경합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건데, 그런 걸 못 보여주니까 일단 지난 경기 여러 가지 이제 경기를 봤을 때 좀 아쉬움이 남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홍명보 감독이 이제 그 우리와 요르단의 경기에서는 후반전에 오세훈 선수를 먼저 넣었죠. 근데 오세훈 선수도 사실은 늦게 들어갔어요. 황인범 선수 대신에 80분에 들어가서 오세훈 선수도 한 10분가량 뛰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오세훈 선수와 오현규 선수의 차이는, 특히나 오세훈 선수는 더 오현규 선수보다 키가 크고 등을 지는 이런 플레이를 잘하지만 오현규 선수는 등 지는 플레이도 가능하고 일단은 저돌적으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잘하죠.
근데 요르단의 수비 라인이 과감하게 좀 올라오는 빈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오세훈보다 오현규를 먼저 기용하는 게 옳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공간이 조금 더 나니까 그 공간으로 저돌적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선수를 먼저 넣는 게 더 먼저 해야 되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앞쪽에 있는 3명의 선수가 달려 들어가고요. 요르단의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공간으로 그냥 뻥 차줍니다. 공간으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현규 선수가 들어갔으면 이 떨어지는 볼에 대한 경합, 요 경합 상황에서 수비수랑 부딪히면서 어떻게든 볼을 끌고 들어갔을 거예요. 몸싸움이 좋은 선수라서. 그러니까 오현규 선수는 오히려 저런 이제 경합 상황에서 되게 저돌적이에요. 그래서 국가대표팀 선수의 성향으로 좀 보면 물론 포지션은 좀 다르지만 황희찬 선수랑 약간 유사한 면이 있죠. 황희찬 선수도 볼이 앞쪽에 떨어졌을 때 상대 수비수랑 막 달려들면서 부딪혀서 볼을 가져오고 저돌적으로 몸을 들이밀고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스타일인데 요르단전을 그런 컨셉으로 나왔다면 계속 오현규 선수를 먼저 좀 투입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오현규 선수가 뭐 경기하는 거 보면 지난 이제 득점 장면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오현규 선수가 후반전쯤에 잘하냐면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상대가 이 장면은 뭐 라인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현규 선수가 최전방에 있죠. 그리고 이때 오현규 선수가 측면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공간으로. 그리고 오현규에게 단순하게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현규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라인도 높고 약간 달려들고 있어요. 이때 그냥 볼을 받자마자 오현규 선수가 그냥 치고 달렸는데 상대 수비수와 이제 스피드 경합이 돼요. 근데 이 스피드 경합뿐만 아니라 상대가 몸으로 부딪혀도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프라인 뒤에서부터 오현규 선수가 밀고 나가는데 상대가 오현규의 스피드도 못 따라잡고 몸으로 부딪혔는데 오현규가 균형을 잃지 않고 계속 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오현규가 끝까지 달려가서 득점. 이런 것을 오현규 선수가 잘해요. 그래서 오현규 선수가 이번 시즌에 약간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 잘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겁니다. 저돌적이니까. 이제 계속 이제 뛰어다니니까.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어느 정도 후반부로 가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가장 이제 어려운 유형이 계속 뛰어다니는 선수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곳저곳 막 쉬지 않고 뛰어다니면 순간 놓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현규 선수가 또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측면에서 공격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때 수비가 측면으로 살짝 끌려나가는 순간 오현규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돼서 가운데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오현규를 막지 못하고 여기서 오현규에게 패스. 오현규가 볼을 받아서 득점. 뛰어들어가는 오현규. 그냥 오현규한테 한 번에 패스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오현규 선수가 공간으로 저돌적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볼을 받게 되고요. 여기서 치고 달리는데 여기서도 수비가 순간적으로 오현규 선수를 막지 못했어요. 이거는 이제 오현규 선수가 선발로 나온 경기긴 한데 여기서 밀고 들어가서 그대로 득점. 이런 밀고 들어가는 플레이가 좋은 선수라서 오현규 선수를 선발로는 안 쓰더라도 어느 정도 오현규 선수를 쓰는 시간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자리에 경합하고 있는 주민규, 오세훈 다 잘하고 있긴 하지만 약간 오현규 선수는 유형이 달라요. 오세훈과 주민규는 약간 가운데에서 버텨주는 스타일. 조금 이제 뭐 우리가 말할 때 정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구신점이 되어주는 포스트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고 반대로 오현규 선수는 조금 공간 침투를 하는 유형이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을 땐 또 다르죠. 손흥민 선수는 약간 제로톱의 역할, 공간으로 침투하고 이런 역할인 거잖아요. 사실은 등지는 플레이 안 되고. 근데 오현규 선수는 손흥민과 그리고 오세훈, 주민규 요 사이에 위치해요. 요 사이. 포스트 플레이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공간 침투도 어느 정도 가능한 두 이 유형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몸싸움도 가능하고 저돌적으로 뛰어가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다면 뭐 선발로 안 쓰더라도 뭔가 이 오현규 선수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심지어 경쟁력 있는 벨기에 리그에서 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써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썼어야 되지 않을까. 좀 답답한 경기에서. 그래서 오만전도 보면 오현규 선수가 85분에 들어가요. 오만전에 우리가 골을 못 넣어서 되게 답답한 경기였는데 좀 저돌적인 선수를 하나 넣어서 좀 상대 수비를 휘저어 넣을 수 있는 이런 유형을 교체를 할 때 어느 정도는 홍명보 감독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현규 선수가 이제 우리 대표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소속팀에서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 리그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현규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다 뿐이지 행크의 성적에 아주 큰
이런 그 지분이 있어요. 중간중간 이제 나와서 계속 골을 넣으니까 승리를 굳히거나 아니면 1대1 무승부일 때 오현규 선수가 달아나가는 그런 골을 넣거나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오현규 선수가 이렇게 폼을 잘 유지하면 사실 내년에 월드컵이 있잖아요. 1년 3개월. 이 시점에 오현규 선수가 폼을 잘 유지하면 우리의 원톱 경쟁이 정말 다채로워지지 않을까. 조규성 선수도 이제 복귀를 할 거고 부상에서. 그러면 주민규, 오세훈, 오현규, 조규성 여기에 뭐 황희찬이라던가 손흥민을 원톱으로 쓰는 방안까지 여기에 이영준 선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톱 자리에 조금만 더 여러 이제 선수를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자원들 또 스타일이 참 다채로운 자원들 이런 자원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